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빼서 내가 그 사문은 영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만약 확보 안 되고 못 찾으면은 전용 프로그램, 전용 규요 이런 것을 갖다 돌려서 확인하고요. 그래 확보가 안 되면은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수정하다가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위로 차량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리거나 막히는 구간은 없는 상태니까요. 앞차와의 거리 연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로 부위에서 폭발적인 사고를 관리한 원활하게 제시했고, 이어서 객지대로 폭발적인 사고를 위해서 거리에 초중견 원계 현장 사업은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지고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도시치고 탐방하는 거정입니다. 한국도로보니까 원대 건강병원 사업다. 기름제도 진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조립한 CCTV 설치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종두산 부근 갓길에서도 다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동두산에서 동두산 분기점으로 오가는 길 각각 갓길 따라 가로등 준비 작업이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동시간대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사고구간 현재 사고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 고속도로 분사 구간입니다. 춘천 방향 김제에서 금산속도 2차로 따라서 차선 그리는 작업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지나치는 길 교통제공 수신이 바랍니다. 교통제공의 수신도보다 조금만 이번 신호 운행시간도 안내되고 진동합니다. 다음은 기림대로 중국대학교입니다. This stop is Section 1. 펜스에게 유치하려고 태워 메이커 그리고 메이커 크리스티온을 이용하고 북비지 않고 사야 마블링에 이용하고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하는 수도 안전지수에서 전국 지역이 매년 라면으로 가죠? 네, 가요. 버스터미널을 한 곳에 모은 안전센터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인권 문제로 매표 시스템이 분리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렸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연말 술자리가 잦아드는 이달 12월에는 해마다 운전자의 사고이 감소하는데도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이해 경찰이 오늘 밤 10시부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예제를 했습니다. 이해경찰과 어제 아침 6시 10분쯤 광주 북구 우상동의 한 도로에서 거리를 청소하던 환경위원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14일 밤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음주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00여 명에 달하고 다친 사람은 무려 13만 명이 넘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중승자까지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무려 360여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대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큰 누군가 주변과 연계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단속 실력을 올리기보다 음주운전 시민의 구성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객께서는 이번 정거장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시간대 단속을 확대합니다. 경찰은 영화를 실시하는 시에 관계로 음주운전 강력 단속을推進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시민뉴스 이혜입니다. 2차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1년 평균 503건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33명, 다친 사람은 1,100여 명입니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6명이 숨졌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2차 사고의 경우 정차한 시간이나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게 돼 일반 추돌 사고보다 사망률이 5배가량 높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각 지역의 교통안전도 수준을 지수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역의 경우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주교통방송의 김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5년 교통안전지수 조사 결과에서 전북은 77.4점을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꼴찌를 기록했던 전북은 올해 4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건 인구 고령화와 연결이 깊은데 안전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북 지역 대부분의 시단위 지역은 40위에서 90위까지 분포된 반면 군단위 지역은 완주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70위 아래로 조사됐습니다. 군단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최고 32%에 달하고 있고 노인과 관련된 사고율도 높다 보니 교통안전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입니다.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이와 관련된 그런 사고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안전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북 지역 노인 인구 90년에서 150명씩 발생하고 이것은 대부분 시절입니다. 노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 내리 꾸준히 증가하고 사고 노인의 공격도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인에 대한 교통과 여러 시설을 보완해가는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로 한국은행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입니다. 3월 1일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께서는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차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에서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스마트 단속 시스템으로 적발한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차로 변경 금지 위반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6개 버스터미널을 한데 모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이권 문제로 매표 시스템이 분리돼 통합 운영의 의미를 잃은 채 불편만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대구교통방송의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문을 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동대구 터미널 3층에 똑같이 생긴 매표소 2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철도역처럼 생각해 아무데나 줄 서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목적지 버스가 고속버스냐 시외버스냐를 미리 확인하고 줄을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고속버스는 저쪽, 시외버스는 저쪽이란 말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문선 표시도 시외버스만 있고 고속버스는 없어 혼란이 큽니다. 동대구 터미널 기자.